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오늘은 그 11차가 되겠네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복습을 철저히 하시고 어차피 동영상 강좌로 만들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초급반 34기 모집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이제 스플라인하고 이제 관련된 것들을 여러 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매뉴얼, 그러니까 레퍼런스 위주로 하게 되면 지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요소를 제가 찾아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부 자체가 재밌진 않겠죠. 시작하겠습니다. 쉐입은 나머지 많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별로 아실 필요가 없고 가장 중요한 컴파운드 쉐입의 쉐입 분리, 이 쉐입을 분리해야지만 쉐입으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3D 오브젝트로 시작하는 모델링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3D 오브젝트로 시작해서 에디트 폴리로 모델링을 하는 방법. 물론 이게 조금 더 많습니다. 이런 방법이. 근데 이제 일반적인 모형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 도면이나 뭐 이렇게 캐드를 통해서 설계를 해서 디자인하는 경우는 라이너로 시작해서 계속 보여드렸던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 같은 돌출 그런 명령어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일반적인 3D, 뭐 게임이나 이런 쪽은 3D 오브젝트로 시작해서 편집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 나머지 설계 쪽을 하는 경우는 2D 오브젝트로부터 시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후자인 경우라면 뭐 인테리어나 건축이나 이런 후자의 경우라면 이 스플라인으로 모양을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컴파운드 쉐입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파운드 쉐입은 맥스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최신 버전에만 들어와 있고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이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신 버전으로 공부하시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공략할 때 8분에서 10분 정도 사이에 강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8분에서 10분 사이의 강의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만 조금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 정도라고 대충 잡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쉐입 분리를 하게 되면 자, 쉐입으로 이제 모양을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수학 처음에 시작하면 집합 배우죠. 교집합, 차집합, 뭐 합집합 이런 거. 그런 걸로 모양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스플라인 같은 경우 뭘 한다고 했죠? 에디트 스플라인. 여기서 ED라고 치면 나오죠. 에디트 스플라인.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해서 두 개가 다른 오브젝트잖아요, 서로 다른 오브젝트면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개 다른 사람이라고, 탑 레벨은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를 수술하려면, 한 사람이 수술하려면 저거 한 사람이니까 얘를 이렇게 개복을 하잖아요. 자르잖아요, 몸을.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수술하려면 얘는 놓고, 다시 덮어놓고 탑 레벨로 가서 걔를 편집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얘를 동시에 편집을 하시려면 어태치를 하는 거예요. 어태치.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한 개의 오브젝트가 돼요. 그렇지만 두 개의 스플라인이 되는 거죠. 세그먼트는 버텍스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세일 수 없지만 두 개의 스플라인인 건 확실하죠. 그죠? 요거랑 똑같이 이게 공통점이에요. 자, 오브젝트가 한 개 있고 또 오브젝트 한 개가 있으면 얘를 자체에 있는 파라미터는 많이 쓰지 않으니까 처음에 딱 한 번 정해질 때만 쓰는 것이고 그 다음 편집을 모양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에디트 폴리를 쓴다고 했죠. 뭐 에디트 폴리나 에디트 테이블 폴리나 쓰면 얘도 가치가 안 돼요. 얘를 편집하려면 다시 얘를 선택해야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어태치를 한다고 했어요. 오른쪽 마우스에 넣었다고 했죠. 어태치는 원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해서 한 개의 오브젝트가 됐을 때 두 개의 엘리먼트죠. 폴리건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하는 것인데 여기 지금 버텍스에 중요한 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메뉴 다 하면 뭐 여러분들 흥미를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다 하게 되면 초급 강좌가 저희가 왜 16주가 되는지를 일주일에 6시간 넘게 진도나가는데 그 이유가 바로 메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모든 메뉴를 다 알려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처음 하시는 분, 그다음 기초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흥미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잖아요. 포기하실 분들이 워낙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진 않고 당장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위주로 좀 더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둬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는 빼겠습니다. 자, 브레이크하고 웰드는 배웠고요. 어태치, 멀티플라이도 배웠습니다. 리파인이 이제 점을 추가하는 건데, 오늘은 리파인하고 인서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인서트가 있어요. 둘 다 점을 추가하는 건데,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여기 리파인하고, 근데 이게 비슷한 명령어인데, 왜 이렇게 떨어뜨려놨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리파인하고, 여기 인서트가 있죠. 두 개는 비슷한 거예요. 점에 버텍스를 추가하는 거니까 이 버텍스에 들어가야지만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요. 리파인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끝! 추가가 되고, 끝! 자, 중간에 정확하게 추가를 하고 싶으시면, 얘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 미드, 예. 걸리죠, 미드에. 추가하면 끝! 추가하면 끝! 이렇게 되고요. 인서트는 단발성이죠, 지금, 리파인은. 인서트는 추가하고 끝이 아니에요. 점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추가하고 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쭉 드래그해서, 계속 이렇게. 인서트 하면서 모양을 이렇게 추가하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딱 봐도 뭘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죠? 리파인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은 저희 초급반에서 초급반은 정말 제대로, 저희 맥스는 초급반 제대로 하기 위한 분들을 위한 거니까 맥스의 거의 모든 메뉴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쓴 게 이제 필렛하고 챔버인데, 아무래도 필렛을 더 훨씬 많이 쓰죠. 필렛 같은 경우는, 필렛을 알려면 일단은 버텍스 타입부터 알아야 돼요. 버텍스 타입. 점 타입이죠. 타입이 있어요. 이 타입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버텍스 타입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렉탱글밖에 없죠, 메뉴가. 그래서 버텍스 타입을 편집을 하려면, 역시 에디트, 저 이제 이걸로 할게요. 에디트 스플라인, 모디파이에서 여러분들 하시면 되고, 에디트 스플라인 들어가서 하게 되면, 원래는 라인으로 그리면 코너만 돼요. 코너. 라인으로 그리면 여기 이제 코너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걸 끄고 하면 어태치를 안 해도 되죠. 어태치 된 상태로 되니까.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베지어로 곡선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라인을 만들 때도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만드는 방식이 뭐냐면 보세요. 이니셜 타입. 처음에는 코너, 그러니까 쿡쿡쿡 찍은 코너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베지어가 되죠. 그래서 이게 드래그를 이렇게 쿡쿡 찍으면 라인이 되고, 오른쪽 마우스, 다 했으면 오른쪽 마우스에 항상 맥스는. 그 다음에 찍은 다음에 여기서는 쿡 찍고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곡선이 되고, 다시 쿡쿡 찍으면 직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옵션이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싫으시면 그냥 처음부터 스무스 타입으로 가고 싶다면 쿡쿡 찍어도 리니어가 아니고 이렇게 스무스로 돼요.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했을 때도 스무스로 해라. 그냥 쿡쿡 찍어도 스무스로 해라. 그러면 드래그를 하나 쿡쿡 찍거나 스무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타입을 보자고요. 여기서 귀찮게 모디파이 가서 버텍스 모드로 숫자 1 이렇게 하지 않고요. 보통 빨리 쓰려면 크리에이트 모드에 있었잖아요. 그죠? 빨리 쓰려면 이 상태에서 그냥 1 누르면 그냥 바로 들어가요. 이래서 이게 1, 2, 3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버텍스 1, 세그먼트 2, 스플라인 3이라고 했죠. 그래서 크리에이트에서 다 그린 다음에 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1 누르면 돼요. 그럼 바로 버텍스로 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스무스로 했던 애들이라 버텍스를 선택하면 아무런 핸들러가 없죠. 버텍스에. 자, 스냅은 S 눌러서 끌게요. 스냅을 단축키 S.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러도 아무 핸들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스무스 타입이에요. 여기 얘도 스무스로 그린 거라 아무런 타입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얘는 클릭 드래그를 한 거죠. 여기는 당연히 코너기 때문에 얘도 핸들러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드래그를 해서 베지어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핸들러가 있어요. 핸들러. 여기 파란색 핸들러. 이거를 베지어 핸들러라고 해요. 베지어 핸들러. 말 그대로 점을 조정할 수 있는 핸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코너로 되어 있으니까 역시 아무것도 없죠. 얘도 처음에 클릭했을 때 드래그를 한 거랑 핸들러가 있죠. 얘도 핸들러가 있어요. 얘는 없죠. 자, 그러면 벌써 우리가 타입을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뭐냐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타입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 아무 데서나 누르면 여기 지금 보시면 선택한 후에 나오죠? 지금 디폴트 코너잖아요. 코너 타입이죠?
그 다음에 아까 베지어, 꾹 누르면 베지어죠. 근데 스무스, 우리 지금 스무스하고 코너하고 베지어는 본 거잖아요. 그죠? 나머지 베지어 코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코너 타입을 스무스로 누르면 스무스 타입으로 되고, 코너의 타입을 코너로 하게 되면 다시 코너로 변경되고, 이 아이를 베지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베지어로 변해요. 그럼 나머지 하나 안 한 게 뭐냐? 베지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들러가 같이 움직이죠. 근데 양쪽 핸들러를 따로 움직이고 싶을 때 바로 베지어 코너. 그 코너하고 베지어가 섞여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핸들러가 따로 움직여요.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그 베지어하고 코너, 리니어 이런 것도 들어가면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일단 하나만 좀 알아놓으시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베지어로 바꿨는데 이걸 움직이려고 XY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XY로 안 움직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모르고 이걸 선택하고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게 X축으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부자연스럽게. 먼저 활성화되면 이렇게 돼요. 자, Y축을 쿵 누르고 그럼 Y축이 노란색이 됐죠. 움직이면 Y축으로밖에 안 움직여요. Z축을 꾹 누르면 Z축으로밖에 안 움직여서 핸들러가 Z축으로밖에 안 움직여요. 근데 이걸 XY로 움직이려면 보통 XY로 움직이죠. 이렇게 봤을 때 Z가 아니고. 이제 그러면 XY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꾹 누르고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막 점이 주변에 많을 때는 잘못 클릭을 한다든가 막 이런 걸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인서트가 리파잉이 어딨지? 네, 막 이렇게 누르다가 혹은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베지어 핸들러가 쭉 이렇게 버텍스가 많으면 베지어 핸들러가 갑자기 작아지죠. 얘는 여기에 넓으니까 베지어 핸들러가 이쪽은 이렇게 넓게 있는데 여기가 좁잖아요. 왜냐면 이 베지어 핸들러가 그 옆에 버텍스를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저절로 변한 거예요. 얘들도 짧아졌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XY로 누르고 싶은데 모르고 이 근처에 점을 갖다가 이렇게 다른 아이가 이렇게 클릭을 안 하더라도 다른 아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경우는 핸들러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뀐다고, 이 축이. 그래서 보통은 2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자, Z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선택한 부분 확대가 되는 거 Z 이거 배웠었죠? 줌. 약자인데. 그래서 이걸 힘들게 핸들러를 보세요. 여기 핸들러가 얘랑 겹쳐 있으니까 난 이거를 요 핸들러를 Y축으로만 변경하고 싶어. 그러면 Y축을 쿡 눌렀는데 이 핸들러를 근처에 가면 XY가 활성화가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Y축이 안 되고 XY가 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난 XY로 하고 싶은데 이 핸들러가 만약 축에 여기 근처에 있었다. 그러면 Y축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힘들기 때문에 맥스에서는 두 가지 축의 형태를 보이죠. 이렇게 RGB, 컬러풀하게. RGB는 이제 R은 레드, X축, G, 그린, Z가 이제 블루죠. RGB. 이렇게 RGB로 컬러풀하게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색으로, 빨간색 단색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컨트롤 시프트 X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X. 이 아이를 트랜스폼 기지모라고 하거든요. 외워주셔야 돼요. 트랜스폼.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걸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트랜스폼이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거를 트랜스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폼을 하는 기지모라는 거는 맥스에서 도움자 같은 걸 기지모라고 해요. 렌더링은 되지 않지만 어떤 기준을 두는 그런 기준자를 기지모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름을 트랜스폼 기지모라고 합니다. 이 트랜스폼 기지모를 이렇게 단색으로, 붉은색 단색으로 변경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축이, 이게 안 나와 있으면 요거 축이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엑시스 컨스트레인을 이렇게 켜시면 돼요. 지금 저는 나와 있는데 끈 거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축을 보고 싶으시면 사실 안 봐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초보니까 엑시스 컨스트레인, 축 제한 이런 뜻이거든요. 축 제한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보세요. 단축키가 있는데 3Max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최소화한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단축키를 많이 쓰느냐? 최소화한 겁니다, 이게. F5, F6, F7, F8. 이걸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여기 가서 이렇게 하고, 여기를 찍고, 이렇게 다시 하고, 또 바꾸면 여기를 찍고,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지금 Y축만 활성화되는 거 보이시죠? Z축만 활성화되고, XY가 모두 활성화되죠. 이제 XY를 보통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축을 바꾸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 단축키가 순서대로입니다. F4가 X, F6이 Y, F7이 Z, F8이 XY, YZ, ZX예요. F8은 왜냐하면 누르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XY도 필요할 때 있고, YZ가 필요할 때 있고, ZX가 필요할 때 있고. 토글이라서 계속 누르면 바뀌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해보면 F 선택하고, 얘를 X축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하면 F5. 됐죠? Y축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하면 F6. Z축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하면 F7.
얘는 방해를 안 받죠. 고정이에요. F8은 XY, 한 번 F8 더 누르면 YZ, 한 번 더 누르면 ZX가 되죠. 그래서 다시 XY로 바꾸고 이러면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핸들러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시려면 컨트롤 Shift X를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게 훨씬 편한 RGB 색상의 트랜스포 기준이 훨씬 편하지만 요 핸들러를 할 때만큼은 이 옛날 방식의 트랜스포 기준이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